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잘 하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고 작년 11월에 만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MBS 왕세자를 다시 만났기에 사우디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오페크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인 사우디와 그들이 왜 갑자기 러시아와 친해졌으며 그들이 왜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는지에 대한 배경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우디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고 미국에게 석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인 달러로 대금을 받는 나라입니다. 사우디를 아시려면 3명 정도의 이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사우디를 만든 사람인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입니다. 이 사람이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예전 고려의 왕건같이 여기저기 다른 토호들을 점령하면서 거기 왕의 공주를 자기 와이프로 삼습니다. 원래 인기가 있던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기가 있던 왕족은 이 사람들 때문에 요르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한 그 혈연을 이용해서 25명의 아이들을 둡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왕인 살만 국왕으로 나이가 80세 중반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안 하지만 201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25번째 아들입니다. 사우디는 예전부터 어떻게 왕을 정했냐면 형제끼리 돌아가며 왕을 합니다. 아들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형제끼리 갑니다. 현재 왕 앞에도 7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들도 다 왕을 했습니다만 또는 자기가 기다리다가 미리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잘 먹고 건강을 잘 챙겨서 장기도 이식받아갖고 오랫동안 왕을 한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왕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전엔 사우디가 석유로 돈도 많았는데 지금은 수익이 줄면서 복지도 많이 줄여서 인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 국민들의 70%가 35세 미만입니다. 중동의 인구 분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이며 그 사람들 밑에 있는 또 많은 왕자와 공주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을 합니다. 지금 국왕은 자기가 마지막이고 누구를 왕으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다른 형의 아들을 지정을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왕자들과 공주들을 호텔에 모이겠다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외부도 못 나가게 하고 체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 번째로 아셔야 할 현재 황태자인 MBS입니다. 우리가 흔히 MBS라고 하면 저와 같은 금융권에 있던 사람은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하는 모기지담보 채권을 이야기할 것이며 싱가포르 사람들은 마리나 베이 샌즈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에서는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황태자는 85년생이고 어립니다만 총리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문제위원회와 정치안보문제위원회의 의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구단주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우디를 끌고 갈 사람이고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의 전화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 미국과 사우디는 1945년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 날 수에즈에 있던 미국 군함인 퀸시함에서 만납니다. 그 바로 며칠 전인 2월 11일에 있었던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있었던 얄타 회담에 참석을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쪽으로 날아가서 이븐 사우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사우디는 1932년에 만든 국가니까 1945년이면 이제 얼마 안 된 신생 국가의 듣보잡 국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주위엔 이슬람들이고 과격한 혁명을 주장하는 이란 같은 국가들도 있다 보니까 미국이 불안하니까 그들이 석유를 가지고 있으니 미국은 우리가 너희 석유를 다 사줄 테니 우리랑 같이 가고 대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지원해 줄게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좋았는데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혹시 이 사건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그 당시에 망명을 하던 유명한 반왕정 반체제 인사인 카시옥이라는 언론인이 비밀 경찰들이겠죠. 체포가 돼서 끌려와서 살해를 당하고 사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영사관 밖으로 가지고 나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당연히 MBS겠죠. 이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들 2명은 영구 종신형에 처해졌고 터키와 사우디의 사이도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본 바이든 대통령이 너는 무슨 나라가 그따위냐고 하면서 강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와 인도가 캐나다에서 살해당한 시크교도 지도자에 대해서 서로 외교관을 추방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최근엔 사우디에 3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를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사용을 덜합니다. 최근에는 유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오르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석유를 덜 사용하고 겨울도 덜 춥고 전기차가 대세로 가면서 유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돈도 줄어들게 되고 복지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과격하고 혁명적이고 이슬람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이란이 올라오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회담을 재개하는 상황이며 세 번째는 인구의 70%가 젊은 사람들이라 왕정 또는 고리타분한 할아버지들을 싫어하는 것으로 왕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MBS는 어리고 과격은 하지만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공주, 삼촌, 고모, 특히 한국에서 유명한 이모 등을 모아놓고 호텔에 감금을 한 쿠데타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왕자 한 명이 한국의 게임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자 주가가 크게 뜬 경우도 있고 사우디는 지금 더 이상은 석유에 의존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시티은행에 투자를 했었고 그거 다 MBS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과 많은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코멘트에 나온 대로 현대와도 함께 사우디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왕은 쌀만이지만 2015년에 즉위한 이 사람이 죽으면 형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8번째 자식이자 7번째 아들인 MBS가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동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아시아가 맞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지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지만 코멘트나 강의나 세미나를 할 때는 편의상 그냥 중동으로 합니다. 25개 중동 국가 중에 아랍어를 쓰지 않고 있는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말을 쓰죠. 다른 나라는 투르키예입니다. 투르키예는 투르크말을 쓰죠. 다른 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또한 이란은 시아파고 사우디는 수니파이며 여기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권을 따지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같은 오페크 플러스의 회원이자 자기들에게 비난을 안 하는 푸틴과 MBS는 사이가 좋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도 안 받을 정도로 강력한 지도 체제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과 이 친구가 사우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우디의 3가지 위험한 점은 다가오는 석유시대의 종말, 이란의 부상, 반왕정을 외치는 젊은 시민들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끼리는 중동을 더 이상 미들이스트로 부르지 말고 스웨이시아, 사우스 웨이시아 에이시아겠죠? 스웨이시아로 부르자는데 쉽게 통용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2022년 6월 6일에 녹음을 했던 MBS에 관한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